늦은 저녁 어느 산장 앞 한 여자가 긴장한 채 앉아 있는데요. 이곳에서 그녀의 이름은 썸머.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썸머입니다. 그리고 썸머가 들고 나온 상자 하나. 그건 바로 비밀 상자인데요. 아, 저게 비밀 상자인가 보다. 판도라의 상자 같아요. 이 상자에는 나이, 직업, 연애, 과거 등 각자만의 비밀이 담겨 있고 원래 술을 아예 안 했어요.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산장에 모일 8명의 남녀는 모두 비밀을 하나씩 숨기고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감추고 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그리고 상자 속 비밀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이든 허용되는데,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 누군가의 비밀은 반드시 공개되고 어떤 비밀이야. 뭐 맞는지. 저와 맞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이들의 비밀은 생각보다 더 충격적인데요. 혹시 뭐 한번 갔다 온 사람들도 있나? 애가 딸린 돌싱남? 좀 걸리는 그거는 전과나 유흥 쪽 막 그런. 그렇게 서로 비밀을 품은 채 이루어진 첫 만남. 안녕하세요. 혼자 계시네. 아, 네네. 그게 첫 번째구나. 아, 네. 첫 번째 비밀남의 이름은 미켈. 미켈은 취향이 확고한 남자였죠. 저는 무조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저랑 같은 비밀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미켈과 썸머는 처음부터 분위기가 화기애애한데요. 어디서 이렇게 오시는? 저는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오셨구나. 전 광주. 광주! 사실 저 때는 어떤 지역을 얘기해도 광주! 맞아. 와, 인천! 이때 두 번째 여성 참가자가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이. 조이는 비밀에 있어 100% 당당한데요. 저는 근데 되게 당당하거든요. 이 밝혀졌는데도 그런 사랑을 찾을 수 있을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조이에 이어서 오는 다음 참가자. 오셨다! 남자분인데. 서와. 그의 이름은 에런. 저는 36살 에런이고요. 제 직업은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에런은 굳이 삥 돌아 썸머의 옆에 앉고 저쪽에 가서 앉겠습니다. 어느새 4명이 모인 이때 비밀이 대화 주제로 나옵니다. 비밀이 뭘까 궁금하다. 근데 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힌트는 다 아시죠? 네. 쉽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그쵸? 너무 놀랬어요. 서로 비밀의 힌트를 떠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요? 그건 알려드릴 수 없죠. 무섭다, 여기. 나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고 있어. 저도요. 절대 얘기하면 안 되잖아. 서로 그 룰에 의해서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절대요. 그때 들어오는 세 번째 남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랑님 아니죠? 그는 오자마자 친화력을 보여주는데요. 다들 근데 선남선녀시네요. 아니 근데 진짜 오기만 해도 벌써 흐뭇해지는 게. MC가 어렵다. 어딘가 남다른 그의 이름은 데이빗. 34살 데이빗입니다. 마술하실 것 같아요. 마술사 느낌이 약간. 패널들도 데이빗의 직업을 방송 쪽으로 의심했죠. 멘트가 심상치가 않은데 방송 쪽에 되게 일을 하시나? 능수능란하신 것 같아요. 이때 들어오는 또 다른 참가자. 그녀의 이름은 라미. 라미는 결혼까지 생각하며 여기에 나왔는데요. 이제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든든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버팀목 같은. 그리고 라미에 이어서 들어온 네 번째 여자 티나. 저는 25살 티나라고 하고요. 의류무역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셨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색하시죠? 티나가 데이빗을 알아보는데요. 봤어요. 네요? 대박. 벌써 데이빗의 정체가 밝혀진 가운데 아직 비워져 있는 한 자리. 남편분이실까요? 마침 이때 그 주인공이 들어옵니다. 주인공이 마지막에 오셨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지막 남자의 이름은 브래드. 브레드라고 합니다.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브래드를 끝으로 모두 모인 총 8명의 남녀. 알아가는 이제 재미도 생길 것 같고. 앞으로 이들은 이 비밀 산장에서 일주일을 지내는데요. 어머, 이쁘다. 웰컴, 환영합니다. 들어오자마자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 이들. 벌써 갈아입으셨구나. 지금 옷 하나하나도 다 신경 쓰이죠. 여자 방은 대화가 끊기지 않는 한편 남자들이. 진짜 분위기 다르다. 오디오가 꺼졌네. 남자들은 사뭇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는데요. 미켈님 모델이야. 의류 관련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디자인 쪽이에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처음이라 가지고 약간 그 배타적인 느낌, 그러니까 어색한 느낌,
사실 제가 생각한 분위기랑은 좀 많이 달랐어요. 이들은 서로를 견제할 수밖에 없었죠. 진짜 동물적이다. 이게 뭐 하나를 저 사람이 숨기고 있다라는 게 있으니까 더 뭔가 막. 어쨌든 이후 다 같이 저녁을 준비하는데 밥 먹자 밥. 너무 배고프다. 식기들 갖다 놓을까요? 아, 좋아요. 이때 후라이팬을 찾는 썸머. 뭐 찾으세요? 후라이팬이 어딨지? 프라이팬? 그러자 브래드가 썸머의 주위를 서성이는데요. 서성거리고 계셔. 프라이팬 여러 개 나오겠네요. 프라이팬 이쪽에 하지만 미켈이 계속 썸머의 옆을 지키고 뭐 하시려고요? 오이를 이에 브래드는 쉽게 말도 걸지 못하죠. 조심하세요.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러면 미켈 씨도 이미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치. 네. 그런데 뭐야? 방금 뭐예요? 그런 브래드에게 라미가 관심을 보이는데요. 은근슬쩍 지금 저는 브레이드 씨가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그렇게 벌써 만들어진 사각관계. 두 분을 브래드님이 계속 노려보고 있고 그런 브레드를 라미님이 그리고 이후 바로 식사 시간이 이어지는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때 직업 맞추기를 제안하는 에런. 직업 맞추기? 그러자 미켈부터 직업 확인이 시작됐죠. 미켈님 직업이 제일 궁금해. 배우 아니에요, 배우? 원래 직업은 저는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만들고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미켈에 이어 브래드도 직업을 공개하고 네, 최대 나와서 이제 트레이너. 역도나 그런 거 잘하실 것 같아요. 저 역도 선수였어요. 대단하시다.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 거짓말이에요? 이후 다른 참가자들의 직업도 밝혀지는데요. 초등학교 선생님. 네, 맞아요. 초등학교. 무역회사 안에서 이제 브랜드 하나 만드는 거 조금 제작 그리고 판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 연구가 일을 하고 있어요. 유학생 미술 입시 강사도 하고 있고 한국에서 나왔지만 청출 어람이라고. 그러나 이 중 4명은 방금 거짓말을 했죠. 오 진짜? 벌써 4명이? 어쨌든 겉으론 화목하게 식사를 마치고 라미와 브래드가 나란히 설거지를 하는데요. 도와드릴까요? 그럼 이걸 끼세요. 감사합니다. 아, 안에 물이 들어가서. 그때 나타난 미켈. 도와드릴까요? 미켈은 자연스레 썸머와 정리를 하는데 뭐 찾아요? 닦을 거 있나 봤어요. 약간 썸머님 계신 곳에 미켈님은 무조건 계시네. 맞아. 왠지 떡볶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아요. 그죠? 관상을 좀 보거든요. 떡볶이 좋아할 관상인가요? 꽁냥꽁냥한 대화가 끊이지 않았죠. 떡볶이 좋아하세요? 네, 저는 소울푸드 떡볶이. 떡볶이 좋아하면은 여자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어머 어떡해. 둘의 모습에 속이 타들어가는 브래드. 저도 떡볶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도저히 몸이 따라주지 않는 모양인데요. 눈하고 목은 뭐죠? 목이 여기가 있던데 여기 가면 표현을 잘 못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 아까도 보면 거의 한 2바퀴 돌아서 겨우 한마디 걸고. 하지만 정작 썸머의 마음은 아직 알 수 없었죠. 그러면 썸머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직 안 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후 아 확실히 좋네. 비밀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요. 비밀을 알고도 연애할 수 있다였나? 어떤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애가 딸린 분은 저도 한 번 결혼하신 분. 이에 다들 엄청난 추측을 내놓는데 지금 진행 중이신 분. 그런 분 나올 수가 있어? 저 동성애자도 생각했어요. 오. 동성애자. 그럴 수도 있고. 오. 의심만 더 커져가는 이때 이거 그거다. 고민 해결책을 발견한 이들. 어떻게 할까요? 그거 했을 때 딱 이렇게 해가지고 피는 거. 아, 그러면은 막 정답. 물론이다. 이거. 한 명씩 같은 질문을 해보는데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좋아요. 상당한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더 나은 제안을 기다려라. 장담하지 마라. 금손해라. 그때 썸머가 자리로 돌아오고 그녀에게 관심 있는 남자들이 눈치를 봅니다. 사실 외적인 것도 제 이상형이 좀 가까우신 것 같기도 하고 호감이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더 알아봐야겠지만 그냥 외형만 봤을 때는 썸머님이요. 그 서머님이 조금 더 이상형에 가까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저는 썸머님인 것 같아요. 에런까지 이상형으로 썸머를 꼽는데요. 그렇게 무려 3표를 받은 썸머. 100%다 100%. 선배님 지금 3명한테 인기 폭발인데. 진짜. 인기 폭발인 그녀답게 고민 해결책도 소름 돋는 답을 해주죠. 대박. 뭐야.
대박. 나머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나 살짝 지금 소름 돋았어. 하지만 여기엔 또 다른 반전이 있었으니 모두가 궁금해했던 썸머의 마음. 궁금하다. 첫인상으로 봤을 때 미켈. 그런데 데이비님 할게요. 예상치 못한 이름 데이빗이 나왔죠. 사실 처음부터 썸머의 관심을 끌었던 데이빗. 또 미소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오기만 해도 벌써 흐뭇해지는 게 밝으시고 엄청 말도 많으시고. 그렇다면 이번엔 데이빗의 마음을 알아볼 차례. 1순위는 하지만 티나님. 데이빗은 티나에게 매력을 느꼈는데요. 티나님 같은 경우에는 좀 밝으시고 저를 되게 많이 챙겨주시고 그 점이 되게 좋았고요. 그렇게 얽히고 설킨 첫날의 러브라인. 진짜 설거지만 하시네요. 잠시만요. 네. 그래, 이런 썸머의 시선이 있었네. 야. 얽히고 설켰네 아주. 어찌됐든 다시 비밀 얘기로 돌아와서 이때 썸머가 놀라운 과거를 밝히는데요. 저는 방송했었어요. 저 아이돌. 아이돌? 네. 저는 아이돌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의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돌 활동을 했던 썸머. 진짜네. 어머나, 최근이네. 그러나 다른 말로는 이것보다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였죠. 근데 이거 비밀로 했어도 좀 신기하잖아요. 좀 그거보다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했어요. 이걸 비밀로 할지 이걸 비밀로 할지. 딴 것도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날 새벽 아직도 안 주무시고. 안 잔 거야? 모두가 잠든 시각에 데이빗과 라미가 대화를 나누는데요. 아니요, 얘가 위스키 위에는 약간 얼음을 사면 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쩐지 분위기도 점차 묘해지는데 아까 좋아했는데 지금 모습이 더 예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이 깊은 대화를 나눈 이후 날이 밝자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미켈. 케일님이 제일 일찍 일어나요. 당연히 제가 호감이 가시는 분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요리를 하는 것도 있겠죠. 곧이어 그가 기다리던 썸머가 나오는데요. 잘 준비했어요? 이거 식사 드세요. 시리얼 드시려면 시리얼 드시고. 미켈은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몰래 운동까지 하고 썸머의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데요. 간다. 난 받아갔어. 어머. 이후 자연스럽게 산책을 하는 두 사람. 그렇게 단둘이 따로 대화도 나누고 아니요, 그 꺼내서 그냥 더한 거. 조금 더 하긴 계란을 한 10개를 붙이실 것 같은데. 원래는 더 어때요? 둘이서 처음으로 좀 사담을 나눴던 게 좀 있었기도 했고 그래서 뭔가 좀 더 호감이 갔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시각 거실에서는 여자들이 운동 중인데요. 유연하시다. 두분다 뭐. 하지만 돌아온 미켈은 관심조차 없고 요걸 하는데 관심이 없어. 미켈리가 썸머님 대하는 거랑 진짜 완전 달라요, 진짜. 그때 썸머 왔나 봐. 운동을 하시네. 썸머가 나타나자 표정부터 바뀌었죠. 이거 잘 먹겠습니다. 달라져. 방금 웃었어 막 엄청. 그리고 이 묘한 분위기를 썸머도 느끼기 시작합니다. 미켈 씨가 워낙 자상하고 좀 다정다감하고 잘 챙겨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뭔가 잘 챙겨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아침 시간이 지나고 산장에 도착한 한 통의 편지. 저희 이거 왔어요. 편지 왔다. 모두가 모여 오늘의 일정이 담긴 편지를 읽어보는데요. 오늘은 비밀 남녀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입니다. 오. 각자 자유롭게 오늘 하루를 보내세요. 그런데 저녁 식사 전에 마트 다녀올 남녀를 한 명씩 정해 장을 보세요. 한 명씩? 그럼 두 명만 가는 거예요? 네. 단 둘이서만 밖으로 나갈 기회에 모든 남녀들이 관심을 갖고 저 가고 싶어요. 집순이님께서 어쩐 일로? 좀 이긴 사람. 근데 저도 가고 싶어요. 뭔가 밖에 나가고 싶어. 맞아. 밖에 나가면 좋겠다. 이에 카드 뽑기로 정하기로 하죠. 보라색을 하나만 넣고 그 보라색 걸린 사람이 같이 가고 싶어요. 좋은데요. 쓰실래요? 그렇게 정해진 사람은 하나, 둘, 셋. 바로 라미.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을 아, 라미님이 이제 같이 가고 싶은 누구 하실까? 하지만 라미가 장을 보게 되자 남자들은 시선을 피하고 어떻게 갑자기 말이 없어. 저 같이. 네, 갑시다. 유일하게 지원한 데이빗이 라미와 함께 장을 보게 됐죠. 데이빗이 말도 잘하고 그래도 약간 서스럼 없는 친구여가지고 오히려 잘 됐다. 그렇게 오늘의 일정이 정해진 후 이번엔 지난 연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연애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헤어진 지 마지막 연애가 언제인지 물어보는 거지. 언제 헤어졌는지. 하지만 각자 연애 얘기한다. 이번 대화도 거짓이 숨겨져 있을 예정인데요. 언제 헤어졌는데? 작년 10월. 작년 10월? 나는 4년. 오, 오래됐다. 4년. 안 만난 지? 4년. 그렇게 각자의 헤어진 시기를 고백하는 비밀남녀. 내 기준에서는 이번 연도 2, 3월. 나는 한 2년 정도 했어. 한 1년 정도? 1년? 그런데 저 한 달. 얼마 안 된 이별에 이번에도 썸머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근데 되게 뭔가 장기 연애했을 것 같아. 가장 오래된 게 얼마 전? 1년. 생각보다 너무 짧아, 생각보다. 4년은 사귄 줄 알았어. 지겨워서 어떻게 만나? 의외다. 이에 썸머는 지난 연애에 대해 말해주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만 봐도 많이 본 거. 아니 심지어 나는 그 활동을 했었으니까 숙소에서 회사에서 휴대폰도 다 뺐고 점심시간에 지하철 달려가서 공중전화해서 너무 디테일한 썰에 오히려 패널들은 그녀를 의심했죠. 말이 많았다 그래야 되나? 뭐 아이돌이라는 핑계가 너무 사실은 둘러대기 좋은 핑계거리. 그리고 이어진 다른 사람들의 이별 이야기. 헤어진 이유는? 성향 차이겠지? 개인적으로 좀 성향이 다르면 맞추기 힘들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거 좀 익숙함에 소중함을 잃어버리시는. 진지하게 이제 결혼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많이 헤어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브래드까지 입을 엽니다. 나는 4년. 돈이 있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해서 나도 일주일에 뭐 2주일에 한 번 만나고 뭐 그렇게 됐었다가 이제 나중에 그 친구가 정리해서 한 게 이제 오빠는 뭐 가족도 중요하고 이제 일도 중요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있다. 우선순위가 너무 뒤에 있다. 그런데 이 대화 안에 총 4번의 거짓말이 있었죠. 비밀 남녀가 총 4번의 거짓말을 했대요. 아, 거짓말. 다들 연기자 아니에요? 누굴까? 어떤 거짓말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의심만 남긴 채 대화가 끝나고 조수석에 타세요. 드디어 장을 보기 위해 차에 탄 라미와 데이빗. 오, 송아지 예쁘다. 아, 진짜 근데 나 이거 쓰면 저거 애들 땅 부자 같아. 진짜? 오늘 땅 좀 볼까? 돌아가. 가자. 빨리 운전해. 사소한 취향을 나누며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는데요. 그 커피보다는 이제 차나 그러면 어떤 거 좋아해? 이제 뭐 딸기라떼, 초코라떼요. 초코라떼? 완전 살찌는 거. 진짜 내 인생 최대 몸무게여가지고.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진짜 정말 매력적이야. 하지만 오빠는 키 몇이야? 75. 라미에겐 중요한 문제가 있었지요. 적어도 10cm는 나야 되지 않을까. 7cm를 신으면 이제 제가 175는 거뜬하게 넘기는 키여가지고 78 이하의 남성분과 교제를 가진 적이 없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 그래도 둘은 여전히 달달했고 오이! 뭐야? 진짜 심쿵 포인트 아니에요? 설렐 뻔했네. 안 들어갔어. 알겠어. 장을 볼 때도 다정했는데요. 나 초코우유 사도 돼? 4개 사세요. 이 따뜻한 분위기는 데이빗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결혼해서 장 보고 그러면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유사 결혼의 감정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각 산장에서는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요. 각자 생각해둔 사람들이 점점 확고해지는 중에 아니고요. 생각해둔 사람이 아예 없다? 관심 있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상황. 말하고 싶어요. 남자? 네. 말하면 안 돼. 말한다고? 공유하려고 하시나 봐. 솔직히 그건 상관없잖아. 말해볼까요? 하지만 저는 사실 크게 나도. 뭐가 없어서. 저도 사실 크게 없어요. 서로 말 안 하려고 그러네. 결국 세 사람은 마음을 숨기는데 근데 한 명씩 서로 이성끼리 대화를 깊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색할 것 같아. 무슨 얘기 해야 되지? 사실 저마다 관심 가는 남자들이 있었던 그녀들. 궁금한 사람은 브래드님. 오! 좀 엉뚱한 표정들 있거든요?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미켈님이요. 얼굴 작으시고 조금 비율도 좋으신 것 같아요.
썸머는 데이빗을 선택했으니 세 여자는 각자 다른 사람이 마음에 있는 셈인데요. 결국 셋은 겹치는 사람이 없네요. 다행히도. 그렇게 훈훈하게 넘어가는 듯 했으나 자리를 옮긴 그녀들 앞에 나타난 미켈. 냄새인가? 맛있는 냄새 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켈이 썸머와의 아침 데이트 사실을 밝혀버리고 안 나오시길래 우리끼리 놀다 왔어요. 우리 아까 갔던 데 갔어요? 네. 아까 갔던데? 갔다 왔죠. 어디? 저 뒤에. 물론 자야지. 너무 졸려. 오해받고 싶지 않으니까. 당황했어, 어떡해. 이에 썸머에 대한 시선이 바뀌는데요. 되게 순진하고 그렇게 보였는데 아니구나. 되게 일찍 부지런하시더라고요. 저 분위기 어떻게? 아이고, 불편하네. 그 시각 역시 우리 라미 가장. 갑시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라미와 데이빗. 천천히 가셔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 차를 돌리던 바로 그때 아이고. 차가 도랑에 빠져버렸는데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여기가 길이 좀 안 좋긴 했어. 기적같이 나타난 마을 어르신의 도움으로 한번 해볼란겨. 이쪽으로. 아니 그대로 그냥. 살짝만 한 5cm나 10cm 탁 하고 올라서 가더라. 위기를 모면하고 저게 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인지 더욱 돈독해진 두 사람. 오빠 수고했어. 오빠 무서웠을 텐데. 아니. 무서웠어? 좋은 추억인데? 저런 거 좋지 않아요? 다큐만 보면 생각나지 서로. 그렇게 산장으로 돌아온 라미와 데이빗은 둘만의 사진까지 자랑하죠. 우리 오다가 도랑에 차 빠졌잖아. 어떻게 뺐어? 사진 볼래? 그리고 이 사건으로 데이빗은 라미에게 더 호감을 느낍니다. 오늘 제가 실수를 했을 때 되게 얼이 빠지지 않도록 옆에서 잡아주고 그러한 거를 받았을 때 되게 기뻐가지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어서 잠시 후 저녁 시간 미켈은 고기를 굽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좀 섬세한 편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할지에 대해서 미리 학습하고 예상치 못한 포인트에서 좀 챙겨주는 게 많아요. 사실 이건 모두 썸머를 위한 것이었고 이어 썸머가 옆에서 요리를 하자 미켈의 모든 신경은 그녀에게로 쏠렸죠. 배고프지? 먹어. 맛있어. 맛있어. 다행이다. 금방 해줄게. 그리고 식사 시간에도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세요. 어디 앉아? 미켈 옆에 앉은 썸머. 미켈린 옆으로 갔어. 일단 썸머님 주변에 이제 미켈님하고 브래드님이 앉긴 했어요. 많이 먹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무색하게 비빔면이 인기가 많았고 너무 맛있게 드신다. 너무 맛있어. 고기 열심히 구웠는데 다 비빔면만 먹고 있어. 비빔면은 바로 브래드의 요리였죠. 비빔면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때 이때 누가 고기를 그렇지. 썸머가 고기를 먹자 기분이 좋아진 미켈. 고기 딱 맛있어. 다행이다. 많이 먹어. 기분 좋았죠. 일단 맛있게 잘 먹어줘서 기분 좋았어요. 조심하세요. 제가 한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썸머와 브래드의 묘한 기류에 미켈의 안색이 어두워집니다. 괜찮아? 맛있는데? 맛있는데? 썸머님이 브래드를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요. 사실 오늘 낮 브래드가 지금 쿠키를 만들고 있답니다. 브래드는 직접 쿠키를 구웠고 어떤 거야? 대박. 그 모습에 썸머의 마음이 흔들렸는데요. 우와. 방금 봉투 뜯을 때도 살짝. 저런 얘기를 했어? 심지어 브래드가 한마디 던지자 밖에 안 더웠어요? 더웠어요. 탔는데 이렇게 다들? 아니 홍조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냥? 큰일 났네. 바로 들어가 얼굴까지 확인했죠. 머리 묶을까? 그런 둘의 모습에 생각이 많아지는 미켈. 사실 제가 오늘 느끼기에 썸머님은 저보다 이제 브래드한테 좀 더 관심이 있어 보이는 게 제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무거운 건 미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 3명만 마실 것 같아서. 우리 셋만 먹어. 아 지금 나 술 안 마시게. 조이는 첫날부터 쭉 브래드를 이상형으로 꼽았는데 눈이 가기도 하고 얘기 한번 해보고 싶고 확실하게 느낀 거는 호감이 있는 사람한테 말을 쉽게 많이 못 거는구나 그거는 느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죠. 나 어디로 흡수돼야 되지? 여기. 장갑까지 돈다. 그렇게 복잡했던 저녁 식사가 끝나고 뒷정리 시간. 과일에다가 드디어 조이에게 기회가 온 듯한데요. 나 너무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아까 자서 그래. 갑자기 잠들었어. 그러나 브래드가 자리를 떠버리자 조이의 마음은 착잡해졌죠. 속상해. 쓸쓸하냐. 그런데 잠시 후 현관에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는데요. 미션 봉투 왔어요. 그 내용은 바로 대박. 4화 만에 등장한 비밀의 방. 오늘부터 비밀의 방에서 여러분의 비밀에 대한 힌트가 공개됩니다. 매일 비밀의 방에 입장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드디어. 그리고 오늘 비밀의 방에 들어갈 주인공은 첫인상 1위를 차지한 남녀였죠. 오늘은 첫인상 1위를 차지한 남녀가 비밀의 방에 입장합니다. 누가 첫인상 1위 차지했을 것 같아? 나 미켈. 나는 미켈. 여자는 누가? 티나. 나도 티나. 남자분들은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런데 이어지는 질문이 조금 이상한데요. 비밀하고 마음하고 뭐 뽑을 것 같아? 난 비밀. 네, 나도 비밀. 왜냐면 마음은 계속 변할 수 있으니까 지금 알아봤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도 않고. 비밀과 마음. 이 질문은 이곳에 비밀의 방의 룰 입장하는 때문에 사람은요. 나왔습니다. 자신이 궁금한 사람의 비밀에 대한 힌트 혹은 현재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치. 비밀 상자를 선택하면 관심 있는 사람의 비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저와 맞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빨간 봉투를 선택하면 그 사람이 누구에게 호감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데요. 비밀이야. 뭐 맞는지. 하지만 둘 다 확인할 수는 없기에 고민하는 참가자들. 마음을 보고 싶기도 해.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랬구나. 그냥 그 비밀이었구나. 이런 상태가 될 것 같아. 마음 받다가 제가 아니면 어떡해요. 마음은 안 볼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드디어 첫인상 1위가 밝혀지는데 브래드랑 썸머. 브래드. 남자 1위로 뽑힌 브래드는 놀란 눈치였고 저는 예상치 못했어요. 그냥. 근데 기분은 좋았어요. 이는 여자 1위 썸머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사실 시그널을 못 느꼈거든요. 근데 1등이 됐다는 거에 좀 많이 신기했어요. 그래도 좋은 기분으로 썸머가 먼저 출발하는데요. 비밀의 방에 들어온 그녀는 고민을 시작하고 브래드 부켓.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내 브래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웃으며 돌아오는 썸머. 왔어. 뭐지? 저 뭐지? 대박. 이 소리는 비밀을 본 게 아니야. 다들 그녀의 결정을 궁금해하는 사이 대박 이랬으면. 맞아. 놀란 걸 봤을 때는 그니까 하나만 비밀을 알면 봐서는 뭐지? 맞아. 이럴 수 있잖아. 브래드가 비밀의 방에 들어서고 그는 열쇠를 꺼내 썸머의 비밀을 열어봅니다. 비밀이야? 그리고 상자에 담긴 그녀의 비밀은 장기판이었는데요. 장기판? 야, 이거 유치가 안 돼. 장기판? 아리송한 힌트에 감을 잡지 못하는 브래드. 잘 모르겠습니다. 패널들 역시 어렵기 마찬가지인데 힌트가 진짜 어렵다. 뭐 전혀 유치되는 게 없어. 장기를 둘 줄은 모르니 어려워졌는데? 유추가 안 됐네. 알고 보니 완전 연애의 고수야. 너는 내 손바닥 위에 말이야. 야, 이거 같은데? 그렇게 애매한 힌트와 함께 브래드까지 돌아왔죠. 되게 개운하게 오는데? 근데 여기는 진짜 모르겠어. 그냥 여기는 진짜 모르겠어. 어차피 브래드 못 맞출 것 같으니까 딴 얘기 하자. 이어 밤이 깊어지고 태양이 잘 드세요. 눈치 없이 먹기만 하는 애로 나올 것 같아.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는 참가자들. 불고기 생길 거 아니야. 그치. 미켈이가 그 얘기했는데. 그때 방에 있던 썸머가 거실에 등장하고 어디 갔어요? 갑자기 여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는데요. 나도 다른 수를. 자리를 피하는 것 같은데? 머리 아파. 여기서 근데 티나님까지 나가면 이거 뭔가 있는 거야, 진짜. 마지막 티나까지 일어나자 둘만 남게 된 거실. 이에 썸머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죠. 인스타 다 닫았죠? 인스타 다 닫으라 해가지고 프로필이랑 다 내리고. 그런데 우리들끼리도 마팔하면 안 되나?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썸머. 그냥 내 비밀 인스타에 없는데. 오, 마팔로우를 하고 싶다. 고백한 거네 지금. 뭐 봤어? 나는 비밀. 사실 비밀의 방에서 썸머는 마음 역시. 브래드의 마음을 선택했고 봉투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봤는데요. 이에 그 이후부터 자신도 모르게 브래드를 의식하게 됐죠. 전에는 하나도 안 됐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몰랐으니까.
그냥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의식하게 되고. 그렇게 둘만의 시간을 보낸 밤이 지나고 찾아온 다음 날 아침. 무슨 일인지 아침부터 여자들의 방이 분주합니다. 나 가방 좀 골라줘. 가방까지. 한편 바쁜 건 남자 방도 마찬가지인데 안 떨려요?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사실 오늘은 비밀산장의 첫 데이트 날인데요. 저 이거 왔어요. 오늘은 셔플 데이트를 하는 날입니다. 남성들은 여성들이 직접 준비한 의상을 선택해 데이트 파트너를 정하세요. 여자분들이 남자 옷을 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사왔어. 여자들이 한 벌씩 준비해둔 데이트 복장. 취향이 나오겠구나. 남자들은 누가 준비한 옷인지 모른 채 옷을 골라야 했죠. 이에 미켈이 눈에 불을 켜는데 같이 샀을 때 어울릴 만한 의상을 오늘 썸머가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썸머랑 가길 바랬어요. 그러나 여전히 인기 폭발인 썸머. 썸머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밝은 색이 떠올라서 고르려고 했어요. 지금 썸머님을 원하는 분이 3분이나 되시는 거죠? 외형만 봤을 때는 그 서머님이 이상형에 가까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야, 이거는 누가 봐도 네 옷이다. 브레드. 절대 썸머의 픽은 아닐 것 같은 검은 옷이 브래드에게 몰리는 사이 다른 남자들은 밝은 옷을 고르고 이걸로? 오케이. 전 혹시 괜찮은 이거 해도 될까요? 오, 잘 어울리겠다. 결국 검은 티셔츠는 브래드가 가져가게 됐죠. 답이 정해져 있네 그러면. 이거 이대로 나가도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각자 고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남은 옷이었거든요. 뭐지? 라는 일단 마음이 컸고요. 한편 제일 피하고 싶은 상대는 예민한 질문에 썸머가 답하는데요. 유난히 피하고 싶은 상대. 미켈. 나랑 성격이 안 맞고. 나 나만 그리고 그런 줄 알았어. 다들 미켈과의 데이트를 꺼립니다. 근데 나랑 똑같아. 속마음이. 아니 나는 장난을 못 칠 것 같아. 나도. 돌이켜보면 썸머에게 올인하느라 다른 사람들에겐 냉정했던 미켈. 도와드릴 거 없네요. 네. 딱히. 좀 단호하긴 했죠. 너무 처음부터 좀 티나게 약간 썸머님에게 호감을 보이셔서 부담스러웠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썸머는 그런 미켈이 아닌 브래드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브래드입니다. 어제 제가 투표 호감 1순위로 뽑기도 했고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브래드가 입고 났으면 브래드 오빠였고 그냥 둘이서 얘기해봐야지 알 것 같다. 사실 4명 모두가 브래드와의 데이트를 원했고 뭔가 호기심이 생겨요. 좀. 이런 상황을 모른 채 미켈의 데이트 매칭이 시작되는데요. 썸머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의상 비슷한 걸 입었으니까 아마 그럴 것 같다. 옷도 잘 어울려, 옷도. 미켈이 선택한 옷은 바로 라미의 픽이었죠. 저 웃으세요. 들어갈까? 데이트 못하게 됐네? 이 정도 생각은 했었고. 또 저 둘이서 데이트 후에 어떻게 달라질지 그렇죠. 모를 일이죠. 바뀔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등장한 건 데이빗. 아 잠깐만 너무 귀엽잖아. 하지만 저는 이제 나오자마자 이제 라미하고 미켈이 있는 걸 봤어요.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비록 라미와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만 밝게 웃는 데이빗. 얼굴이 이렇게 변하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진짜 엄청 큰 신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이빗의 짝꿍은 조이였고 조이님이네. 좋아. 이 조합 왠지 잘 어울려. 오 좋아. 저 센스. 잠시 후 마지막으로 함께 등장하는 브래드와 에런. 이어서 여자들이 출발하는데 지금 동공 흔들렸어. 결과는 티나와 브래드 그리고 썸머와 에런의 데이트였죠. 좋아하고 있네 티나. 그래, 이 웃음을 감추는 표정이었어. 그런 것 같아. 어머 우리 에런 어머, 입 찢어지네 입 찢어져. 운명인가? 그래도 신기하다. 그렇게 셔플 데이트 매칭이 마무리되고 먼저 출발하는 조이와 데이빗. 왼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거. 여기? 여기야. 밝은 분위기 속에 미션 봉투를 열어보는데 신나는 액티비티 데이트를 즐겨보세요. 오늘 데이트에서 가장 다정한 커플 사진을 찍은 베스트 커플에게 비밀의 방 입장 기회가 주어집니다. 비밀의 방이 걸린 미션에 의지를 다지는 두 사람. 가장 다정한 야, 나 스위트의 진수를 보여줄게. 와. 그러나 커플 사진 찍은 지 얼마나 됐어? 마지막으로 사귀고 한 게 이제 4년이었잖아. 둘 다 커플 사진을 찍은 지가 너무 오래였죠. 어색할까봐. 그래도
우리가 가장 잘 찍을 것 같아. 일단 걱정은 뒤로 하고 조이와 데이빗은 카페에 도착했는데요. 그리고 조이는 어쩜 저렇게 나오고 똑같지? 내가 남자 조이라 했잖아. 그리고 데이빗은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도 근데 조이를 어떻게 생각할지. 나는 호불호가 되게 갈리는 스타일이거든. 그러자 마음이 열린 조이는 아무에게도 못한 이야기를 꺼냈고 여기 너무 뭔가 삼각관계야 뭐야 이런 느낌이었어. 나는 좀 가운데에 있는 느낌이었고 그 이렇게 있잖아. 브래드, 미켈, 썸머. 그래서 이거 뭐야? 나 어디로 흡수돼야 되지? 여기. 장갑 거기서 둘다. 이렇게 그 녀석이 이에 데이빗은 조이를 위로했죠.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진짜 그들만의 세상이었잖아. 내가- 우리의 대화에 안 끼워줬어. 저희는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라는 뉘앙스가 있었지. 그렇게 한참 고민을 나눈 뒤 이제 자리를 옮기려 하는데 오빠 이거 다 먹은 거야? 나 다 먹었어. 다정해. 막상 간다고 하니까 아쉽지 않냐? 가. 저런 멘트 중요하죠. 저런 멘트 중요해요. 일단 여기서 셀카 한번 찍자. 둘이서. 이것도 추억이잖아. 또 우리 조이 설레게 하는 진짜 또. 데이빗의 리드로 함께 셀카까지 찍습니다. 오빠 눈.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서로한테 집중해주네요 여기는. 그죠? 그런 한편 데이트에 나선 또 다른 커플 미켈과 라미. 어땠어 처음에 옷 고를 때? 너일 거라고 진짜 예상 못했어. 이거 썸머 거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썸머의 이야기가 나오고 왜? 왜 썸머 거 같았어? 썸머가 베이지색을 입었으니까 이쁜 거 잘 샀던데 둘 다. 썸머님하고 저기를 얘기하는 거야? 아 근데 아니면 큰 실수 아니잖아. 넘어갈 수 있잖아 뭐. 심지어 미켈의 발언이 이어지는데 근데 어두울 때까지 우리 데이트 하는 걸까? 데이트 하는 걸까? 모르잖아. 뭐 할지 지금 정확히 모르니까. 내가 재밌게 만들어줄게. 라미님 진짜 노력 많이 하시는 건데. 그렇게 위태위태한 분위기로 두 사람은 카페에 도착합니다. 남이 타주는 커피. 우리 제일 맛있는 게 남이 타주는 커피거든. 커피 좀 잘 타세요? 잘 타시네. 나보다. 그러나 여기서도 라미만이 질문을 던지고 근데 오빠 캐릭터가 원래 어때? 대화를 많이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상대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미켈은 라미에게 관심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다 드셨네. 얼음 씹어 먹어야죠. 나갈까? 장난이야. 장난이야? 얼음 씹어 먹으면 돼. 이에 자꾸만 이어지는 침묵. 근데 우리 몇 시까지 가면 되지? 더 이따 가야. 출발하자. 그래? 결국 두 사람은 카페를 떠나죠. 라미님에 대한 질문을 하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수상 액티비티를 위해 만난 두 커플. 조이와 데이빗은 비밀의 방 미션을 위해 사진을 찍는데요. 허리에 손 올려. 가까이. 서로 보고 웃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어서 라미와 미켈도 핫한 포즈로 사진을 찍는데 뭘 보여줄래? 자 몸을 보여주자. 쳐다보자 이렇게. 라미가 마음에 있는 데이빗은 그 모습이 거슬립니다. 쟤 데이비님 저 다 보고 계신 거잖아. 나랑 사진 찍지. 저런 거. 질투하는 거 봐. 그렇게 미묘한 관계와 함께 액티비티 데이트가 시작되고 너무 약했나 보다. 그래. 해라. 오빠 거의 오토바이 타는 사람 같아. 신나는 시간을 보낸 뒤 돌아오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해. 라미님이 힘들었는데 다 한 번도 안 잡아주네. 아 위험해. 거기도 피곤할 저거 때잖아. 잡아주면 안 돼. 위험해. 잡아주면 안 돼요? 몰라. 라미의 손을 무시하는 미켈. 올라 있었어? 땡큐. 내 손 너무. 무안했어? 미안. 무한한 거 아니야? 쟤 왜 저러는 거야? 게다가 다른 커플과 비교되는 상황에 감사합니다. 라미의 기분은 제대로 상해버렸죠. 혹시나 휘청거리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냥 쑥 올라들어서 내 손이 너무 민망한데? 비교가 많이 됐던 것 같아서. 그래도 물놀이가 끝났으니 육개장 사발면 먹고 싶지 않아? 이번엔 라면을 먹을 차례. 하나씩 해볼까? 그때 날계란도 있었으면 좋은데. 한번 가볼까? 날개랑? 없어. 진짜? 오빠 날계란 없어. 라미의 말에 데이빗은 바로 달걀을 찾으러 왔고
혹시 날개라는 없어요? 없는 거 봤다는데 가서 또 확인을 해. 하나의 말도 흘리질 않아. 이게 뭐게? 결국 달걀을 구했죠. 설마 날개라니야? 늘 수 있어? 깨러 가자. 진짜? 이거 있어야 돼.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남친감 같은 데이빗도 숨기는 비밀이 있으니 모두가 이를 궁금해했는데요. 엄청 밝으시고 엄청 말도 많으시고 분위기 메이커시잖아요. 과연 저 사람에게 무슨 비밀이 있을까? 그날 저녁 산장으로 돌아가는 길. 오빠 근데 그런 적 있어? 좀 어이없게 헤어진 적? 전 연애에 대한 질문에 데이빗은 입을 떼는데 여자친구가 좀 미국에 있다 본 애였거든? 자기가 미국에서 알던 남자애가 한국에 온대. 근데 얘하고 옛날에 수영장을 가기로 했대.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좀 그렇고. 너무 뭐라고 할 미국에서의 인연인데. 그래서 보내줬거든? 근데 수영장 가서 그날 저녁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네, 있어요. 보통 남자들이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좀 모르거든요. 34년간 연애를 못 해본 모태솔로입니다. 말도 안 돼. 거짓말. 때문에 데이빗의 연애설은 모조리 거짓이었는데요. 헤어진 지 4년 됐어. 커플 사진 찍은 지 얼마나 됐어? 마지막으로 사귀고 한 게 이제 4년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짜 절대 지켰으면 좋겠다. 난 연락이 제일 그거 되더라고. 여기선 전혀 생각 못했는데. 티 하나도 안 나. 그리고 그가 모태솔로였던 이유는 더욱 충격적이었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적에 오랫동안 이제 왕따를 겪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이제 왕따를 겪었거든요.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제 짝꿍이 됐어요. 그 여자애가 이 자리에 앉더니 펑펑 울더라고요. 제가 짝이라는 이유로. 과거의 기억은 데이빗의 발목을 잡았고 그때 이후로 내가 애정을 표현하고 내가 애정을 갖는 게 이 사람한테는 좀 민폐고 부담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 아직까지도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밝은 모습을 보였지만 제가 그런 모습을 하고 이제 MC를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일단은 저는 너무 힘들어요. 설거지 했을 때가 제일 마음 편했던 것 같아요, 진짜. 본인이 좋아서라기보다 사람들이 편하게 해주려고 진짜 애쓰신 거네. 데이빗은 그런 자신을 극복하고자 이곳에 나왔는데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달라지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프로그램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거든요. 과연 그는 진실한 사랑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매력적인 비밀 남녀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매주 화요일 밤 9시 50분 KBS 조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 새로운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 비밀남녀이었습니다. 지난 7월 26일 첫 방송에 이어 현재 4화까지 방영된 비밀남녀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독특한 포맷을 시도해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각 참가자마다 비밀을 숨기고 있다 보니 사소한 대화 하나하나도 의심하며 보게 되어 앞으로의 전개가 더 흥미진진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졌을 때 다른 참가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누구보다 인싸 같았던 데이빗이 모태솔로로 밝혀진 지금 다른 참가자들이 어떤 반전을 숨기고 있을지 잔뜩 몰입하게 하는 신작 연애 예능 비밀남녀 매주 화요일 밤 9시 50분 KBS 조이 채널에서 놓치지 마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